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이저 리서치 콘텐츠 기획팀의 안소연 디렉터입니다. 최근 면접 시즌이 다가오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2021학년도 수시에서는 압박 면접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대인 면접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압박 면접이란 무엇일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학과별 모의 면접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메이저 리서치의 모의 면접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의 디렉터가 담당하며 정규 콘텐츠 8편은 일반 대학생들이 면접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획 콘텐츠 2편은 서울 모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2명이 면접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교수 학습 모델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앉아도 될까요? 앉으세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포함해 간단히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교수학습 모델 및 교육정책 연구를 목표로 잡고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에 진학을 꿈꾸는 지원번호 7593번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초등교육기관인 초등학교는 물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까지 교수학습 모델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면 강의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 시대의 신호탄일지도 모르는 지금 지리적, 시간적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 언급하신 거를 보면 연구 주제가 비교적 최근에 정해졌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 출신 지역에서는 서울에 다니는 대학생들과 온라인 실시간 멘토링을 진행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온라인 중심 학습 모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몇몇 학원에서는 이 온라인 중심 학습 모델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공교육에서도 공교육에 맞게 적합하게 이것을 보완해서 끌어온다면 공교육의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온라인 중심 학습 모델 장점이랑 단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단점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공교육에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어떤 소통의 실시간성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 이유는 제 동생도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저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저는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면 보통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고 이게 아무래도 그냥 화면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걸 이용하시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전달이 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동생은 아예 수업이 실시간이 아닐 때는 아예 듣지 않고 잠을 자거나 이러면서 좀 교육 자체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단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들에게도 그런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보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이 실시간 수업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끔 확실한 출석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거나 그리고 좀 더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내주고 직접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공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래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만 봐도 무조건적인 사교육 주기기식 방법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일환일 뿐 활성화를 위한 완벽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해결의 열쇠는 학교의 주인 중 하나인 교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가 많아진다면 굳이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학교는 교사들에게 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학교 업무들을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교육 때 교사 수를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잘 발현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교사가 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좀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원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정해놓고 그곳으로 가는 과정 자체도 정형화하는 관행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나가서 종이접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적고 있는 아이에게 다른 한 아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제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해진 답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답을, 그리고 그에 향하는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과서 미사용 실태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점은 하나의 결과로 향하는 그런 것에도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비록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교과서 미사용 실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시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EBS 연계 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우선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내 고등학교 8개 그리고 500여 명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가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과서로 인해 자원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더 고심하기 위해서 현직 교사들과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제 생각에는 EBS 연계 제도가 존재하는 한 수능 공부는 EBS다라는 인식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험생의 사고력을 측정하고, 그리고 EBS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능 문제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그런 것에서 비롯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EBS 연계율을 현행보다 좀 더 줄이고, 그리고 수능에서 다룰 소재나 제재를 접하는 정도로만 놔둔 다음에 학생들의 사고력은 교사와 교과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기억에 남는 교수학습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 선생님은 시를 해석하고 그 주제를 찾아주시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직접 오둠을 꾸려서 그 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 수업은 사실 당장 내신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런 저희들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수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께 직접 찾아가서 불만을 표출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배운 시들이 오히려 마음에 더 많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교육 방식 속에서도 학생들의 사고력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을 본받아서 저도 현재 학생들을 위해서 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성균관대 교육학과에서 제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꼭 저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도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시선, 자세, 답변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시선입니다. 시선이 위나 아래 허공에 그친 적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면접관의 시선을 고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세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면접관이 마무리를 끝내고 나서 면접자가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피드백 드릴 건데요. 한 문장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구구절절한 면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적당한 길이의 문장으로 구성되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답변과 관련된 다른 피드백은 말하는 도중 음이라는 공백을 만들고 목소리가 작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흐름을 잃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같은 톤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태도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매력적이었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답변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 들어갔던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용어 같은 것들도 활용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스토리텔링이 확실했던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던 연구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답변에서도 동기, 과정, 결과가 뚜렷해서 알아듣기 쉬웠습니다. 무엇보다 중간에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는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침착함이 돋보이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아쉬운 점이 더 있을까요? 네,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교사 수가 적다, 교사 수업의 질이 낮다, 교과서가 미사용되고 있다, 공교육 활성화 정책은 정상화에 그쳤다 등 현재 교육에 대한 단점만이 담긴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책에 대한 도전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니 지원자가 지원하려는 학교, 학과의 특성에 맞춰서 컨셉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자가 했던 대답에서는 왜 성균관 대학교인지, 다른 대학교가 아닌 왜 성균관 대학교인지에 대한 대답이 녹아있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답변을 준비할 때 다른 대학교가 아닌 성균관 대학교여야만 하는 이유를 녹여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드백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면접 대비 정규 콘텐츠 잘 보셨나요? 대입, 짧은 면접에서 승부가 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2021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준비를 할 때 보통 학생들이 대본을 다 외워가는데 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즉흥적인 답변에 의지하는 게 좋을까요? 전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그냥 면접 질문을 그냥 미리 뽑아놓고 그냥 제 생각만 정리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외우는 면접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 토시 하나라도 틀릴까봐 그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자기 생각 정도만 정리를 해가고 좀 더 즉흥적인 것에 맡기되 그래도 생각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면접관이 조금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오면은 머리가 새하얘지나요? 저는 사실 그런 면접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경희대 다니고 있는데 경희대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이 계속 제 말을 끊었어요. 한 문장 단위로. 그러니까 왜 여기를 왔죠? 왜 이 학과에 지원했죠?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데 끊고 근데 다른 데를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 또 끊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약간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 하얘지기보다는 좀 약간 열이 받아서 면접관이랑 거의 막 싸울 것 같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합격하셨죠? 지금 경희대 다니고 있으니까 면접 실습 때 가서도 약간 좀 면접관이랑 공격적으로 질문을 들어서 약간 열이 받아서 대답을 하다가 정신줄을 붙잡고 면접을 보고 있지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교수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